안녕하십니까. 노은백 정형외과 원장 백상훈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고맙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뭔가 도움이 되셔서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고 또 저를 찾아봐 주셔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번 편에 이야기 드렸던 염증과 연관지어서 나는 왜 약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목만 보셔도 아마 바로 나가시고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컨텐츠는 재미없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은 어떤 조회수를 늘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생활 하시고 아프신 거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약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약은 정말 종교와 신념과도 같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에게 다음 컨텐츠는 내가 약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다들 말리더라고요. 어떻게 약 먹는 거를 환자한테 설명할 수 있냐.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약은 신념이고 종교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 동영상을 보시고 몇 분이라도 약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 보시고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다면은 제 컨텐츠는 성공이라고 보고요. 어떤 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건강식품, 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약의 차이점, 그리고 정형외과 영역에서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뤄보고자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하다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환자가 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흔하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병원도 갔어요, 저 병원도 갔어요, 한의원도 갔어요,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하고 오시는, 약을 먹어도 안 나으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을 먹지 않아서 아프신 분도 있어요. 낫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아프신 분도 맞고 낫지 않는 분도 맞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사람, 그리고 약을 안 먹어서 안 낫는 사람. 이번 컨텐츠는 사실 약을 먹어도 안 낫는 사람보다는 약을 안 먹어서 안 낫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믿음, 그리고 가장 큰 종교적인 신념은 바로 약을 먹지 않고 참아서 낫는 게 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이고, 약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신념은 약을 먹지 않고 참아서 낫는 게 내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대 수명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770년도에는 우리 전 세계 인류의 기대 수명은 40도 못 가고 30 중반이었습니다. 1770년대. 그래서 1850년대까지도 40이 평균이 안 됐어요. 40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환갑이라는 게 있었죠. 60을 넘어가면 잘 살았다, 장수했다. 지금이야 다 퇴색되고 없어져 버린 말이지만은 60을 넘어가면 굉장히 장수한 거였죠.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를 두고 봤을 때 19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약이죠. 약. 항생제라든지 이런 약들이 발명됨으로써 약으로 도움을 받는 인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 들면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약뿐만 아니라 공공건강, 그다음에 백신 접종, 그다음에 공공의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겠지만은 누구도 이 약이 그런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는 1900년도부터 1998년까지 미국 내에서의 사망률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망의 원인을 분석한 건데요. 1900년도 초에 가장 많았던 사망의 원인은 뉴모니아나 인플루엔자 같은 폐렴이나 감염성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많았던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과 폐렴은 항생제가 나오면서부터 급격하게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960년도에는 그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결핵과 폐렴을 잡는 항생제 발견, 그리고 그것들의 진화 과정은 미국 사람들의 생명의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발달은 인류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향상을 시키게 된 거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을 먹고 참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빨리 죽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참게 되면. 물론 지금은 그렇게 될 때까지 방치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될 때까지 고생하신 분들은 거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약이 우리 인류의 생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이 약식 동원이라는 말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왔다고는 하는데요. 약식 동원이 뭐냐 하면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약을 먹지 않고 음식을 잘 먹으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굉장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 이야기고, 또 더 거슬러 가자면 중국 의학서에 나온 이야기죠. 아까 제가 그래프 말씀드렸죠. 동의보감이 나왔던 1800년대, 1700년대 어떻게 됐다? 40도 못 살고 다 돌아가셨다. 약식 동원이라는 말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식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식과 약이 같은 뿔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지 약이 식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론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이 뿌리는 음식에서 나왔지만은 음식과 다르기 때문에 약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과 약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자주 단골로 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벽면에 아주 크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약식동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약식동원. 왜 이게 음식점에 붙어 있을까요? 제 단골집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아마도 집주인의 어떤 신념이겠죠. 내가 만든 음식은 너무 좋아서 약을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신념이겠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또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정말 내 몸에 좋은 걸 먹으면 이건 약을 대신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실의 이면에는 음식이 약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음식과 약은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음식이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은 약이 더 좋은 거고, 음식은 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데, 내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약만큼 효과를 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과 음식은 근본은 같지만 뭔가 다른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구를 보면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히포크라테스 써 있습니다. 저는 의사다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했지만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이런 말을 했나? 물론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이전 중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수명은 짧았죠. 그래서 음식이 모든 약을 대체하지는 못했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이걸 보시면은 이 번역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Our food should be our medicine and our medicine should be our food라고 돼 있죠. 이게 음식을 고치고 약을 고치고 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약은 서로 호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몸을 만들고 나쁜 음식은 나쁜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는 건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폄하하고자 이걸 만든 게 아니고, 음식은 음식이고 약은 약이고, 좋은 음식이 약이 될 수는 없고, 좋은 음식 중에 약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약은 약의 일이 있는 거고, 음식은 음식의 일이 있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제가 찾아보니까 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말로 그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한국에 와서 뭔가 변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프게 되면 찾게 되는 크게 세 가지 음식이 있어요. 약과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게 되면 주변에 권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사서 드시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디에 뭘 먹으면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약은 제일 마지막이죠. 물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게 구하기도 힘들고 의사 선생님 얼굴을 봐야 되거나 약사 선생님 얼굴을 봐야 되니까 약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약은 제일 마지막이 되더라도 보통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번 알아보게 됐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